안녕하세요. 꿈을 만드는 션입니다. 저는 2년 전에 방치되어 있던 이 시골 빈집을 셀프 리모델링해서 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저의 치부와도 같은 집의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치부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오늘의 주제가 시골집 리모델링의 아쉬운 부분과 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돈과 시간, 그리고 체력까지 아껴줄 오늘의 셀프 리모델링 현실판,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집안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크게 보여드리지 않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이죠. 저는 밝은 인테리어를 좋아해서 흰색에 가까운 장판을 셀프로 깔았는데요. 이게 제가 시골집 셀프 리모델링 중 가장 후회하는 선택 1위입니다. 시골집은 현관을 나가면 자연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집 안팎을 오가게 되죠. 사람도 강아지도요. 도시엔 미세먼지가 있지만 시골엔 흙먼지가 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흙먼지, 제 바짓단에 붙어있던 낙엽 찌끄레기, 온갖 자연의 부산물들이 집 안으로 계속 딸려 들어옵니다. 정원에 물을 주거나 비가 와서 흙이 진흙이 되면 그것도 고스란히 흔적을 남기죠. 마당이 있어서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는 건 아주 큰 장점이지만 반면에 이런 단점도 존재합니다. 특히 이 미세한 틈에 흙먼지가 내려앉고 시간이 흐르면 잘 닦이지 않는 때가 됩니다. 거기에 흰 걸레바지, 흰 실리콘까지 더해지니 처음에 상상했던 화이트톤 인테리어는 후회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수평 몰타를 하지 않고 장판을 깔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고개를 들어 천장을 한번 볼까요? 저는 처음부터 페인트 마감을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퍼티 작업은 필수였습니다. 당시에는 온갖 자료를 찾아보며 열심히 했지만 이 재료의 특성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셀프 리모델링을 하고 1년도 채 안 되어서 이렇게 조금씩 합판 이은 부분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라 천장이 내려앉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안 본 눈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퍼티 작업을 할 당시에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서 대충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충분히 두껍고 넓게 여러 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천장은 이렇지만 다만 제가 그 와중에 지금까지 만족하고 있는 것은 바로 페인트로 마감을 했다는 건데요. 이런 생활 공간에 페인트 작업을 할 계획이시라면 코팅제 작업을 필수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벽에 김치 국물이나 기름때 같은 것이 튀어도 행주로 쉽게 닦여서 관리가 쉽습니다. 시골집은 공간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집의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거실과 주방 사이 분리되어 있던 벽 하나를 허물었고요. 방 하나를 화장실과 세탁실로 가벽을 만들어 공간을 분리해줬습니다. 여담이지만 벽을 철거할 때는 꼭 내력벽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 저는 이 에어컨이 있는 자리에 벽을 철거해서 화장실 문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고 돈과 시간에 쫓겨 그때그때 타협해야 할 순간들이 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가벽입니다. 이 가벽은 방수합판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반품했어야 할 흰 방수합판을 공사기간에 쫓겨 그대로 작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 가벽, 한마디로 오합지졸입니다. 급하게 수정한 부분이라 위치 선정을 잘못했고 이 높이가 문보다 낮아 문이 닫히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문 끝선과 일직선이 아니라 애매한 라인이 되었고 이 화장실 가벽 부분은 줄눈이 현재 진행형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은 거죠. 셀프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자재에 대한 이해와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화장실은 설비 때문에 업체를 통해 했는데요. 콜드. 이걸 보시면 핫은 이쪽은 그렇습니다. 비교적 큰 문제는 아닙니다. 시골집 리모델링 할 때 이 실리콘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샤시 달 때, 싱크대에 설치할 때, 걸레바지, 몰딩 정말 안 쓰는 곳이 없을 정도죠. 그런데 셀프 리모델링의 한계는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리모델링 한 지 이제 갓 2년 된 저희 집의 실리콘들이 이상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샤시 위쪽 부분의 실리콘이 이렇게 갈라져 있고 냉장고장 옆부분도 이렇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틈이 생기니 벌레가 유입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1년 차엔 벌레 유입이 많지 않았었는데요. 올해 들어 벌레가 집안에서 자주 목격됩니다. 힘들다. 이건 진짜 중요한데요. 다른 것들은 살면서 익숙해지는 반면에 시간이 지날수록 아쉽고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시골집은 구조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방 크기나 거실 위치, 그리고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벽 공간. 여러분, 저희 집의 이 거실 공간 어떻게 보이시나요? 문, 창문. 빈 벽이 거의 없습니다. 소파를 놓고 싶어도 충분한 길이의 벽이 없는 거죠. 더불어 구조상 수납장을 놓을 공간도 애매합니다. 처음엔 개방감을 주기 위해 싱크대도 하부장만 설치를 했는데 좁은 시골집엔 생활의 편의나 수납을 위해 상부장 하나도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집에서 생활하며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분리수거 쓰레기들을 보관할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야외에 쓰레기를 보관하면 안 될까요? 99%의 확률로 고양이와 벌레들의 공격을 당합니다. 좁은 공간에 쓰레기를 모으기 위해서는 잔머리를 좀 써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선반 제품을 개조해서 분리수거 타워로 사용 중인데요. 지금까지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시골집은 수직 수평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싱크대를 보시면 타일은 천장 수평에 맞춰 마감을 했으나 바닥이 수평이 아니라 한쪽은 높이가 맞고 이쪽으로 갈수록 높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벽과 바닥의 수직 수평이 맞지 않아 이렇게 붕 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짜맞춘 싱크대도 이런데 일반 큰 가구를 사서 설치하려면 모든 가구에 이런 식으로 조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존 가구로는 깔끔한 핏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셀프든 업체든 시공을 하실 때 꼭 미리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셀프 리모델링 2년 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비용을 아끼기 위해 혹은 나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여러 이유로 셀프 리모델링을 고민합니다. 시골집은 특히 공부해야 할 것도 많고 후에 저같이 이런 하자를 경험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겪은 그 과정들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마구간 같던 이 시골집을 보며 얼마나 새롭게 고쳐질지 또 제 삶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하던 그 순간의 벅참이 2년이 지난 지금도 행복한 경험으로 남아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한 경험, 이곳에서 살아가는 경험 모두 도시의 편리함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자연과 가까이 오직 시골집에서만 겪을 수 있는 경험들이 저의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시골집 셀프 리모델링을 생각하는 분들께 제가 겪은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